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 지난 주말 사이에 철험회 소속 민영배 의원이 SNS에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사실상 욕설을 좀 썼다면 철험회 소속 또 다른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이렇게 오늘 거들었습니다. 후보자님, 준비한 데 무능한 국민에게 이건 고통입니다. 그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이다라는 것이 준비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라고 잘못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검찰을 역사적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한동훈 장관 탄핵입니다. 검찰 독재 맨 앞줄에 선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서 정치 공작과 국회의원의 책임을 물읍시다. 사실 어제 저희가 송 전 대표와 민영배 의원의 한동훈 장관 비판 여기까지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초선 비례대표인가요? 그 유정주 의원, 잘 알려진 의원은 아닌데 본인 SNS에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너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한동훈 장관 공격 같이 참전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에게는 민주당의 막말이 나이 문제가 아니었다. 구자랑 변호사 좀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민주당에서는 그냥 공격할 때 다 같이 뭐 포개가지고 하면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유정주 의원 같은 경우에 저도 정말 이런 분도 있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다가 뭐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거 논란, 뭐 논란 이렇게 한 3개 정도 찾아지길래 그냥 더 보지도 않았거든요.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볼 일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비례대표인데 다음번 총선 대비해가지고 이제라도 라스트 스퍼트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도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쓰럽다. 의정활동 가지고 뭐가 돋보이고 주목받고 잘했다 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아까 자료화면에도 나갔지만 본인 머릿속에서 이게 다 숙성돼가지고 나오면 저런 식의 말실수 안 하거든요. 누가 써준 거 그대로 읽다가 실수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의정활동 저렇게 하셨으면서 막말에 저렇게 참전하시는 거는 상황 파악도 안 되시는 거거든요. 국민적으로 상식선에서 이거는 지금 이 논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정리되는 부분인지 명확한데 여기에 기껏 참전을 하시는 게 민영배 의원 뒤에라도 따라가 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텐데 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도리 못 지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화면에 보면 유정주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의원 복도에서 자전거를 타서 여러 기사화가 된 적도 있고 근데 반면에 이제 구자랑 변호사 말씀 중에 뭐 앞으로 정치권에서 볼 일 없다는 표현은 좀 선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그건 좀 순화하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근데 이제 뭐 나이 얘기를 저희가 굳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의 이제 본인은 당대표 출마할 때 꼰대 정치 타파하겠다고 했는데 또 어린 놈 뭐 XX 해가지고 또 여러 당내에서 비판받았잖아요. 아까 서영주 전 대변인도 결국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감정 조절 얘기를 했었는데 유정주 의원은 또 한동훈 장관보다 2살 어린 모양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글쎄요. 뭐 너 금도 지키지 못하면 금수 김영민 의원까지 여기서 가세를 했고 좀 어떻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논평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감정 조절을 해야 되면 여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품격 문제까지는 제가 논평이 되겠으나 유정주 의원이 나이가 어려서 정치 후쟁에 만드는 너를 썼다고 해서 이게 또 무슨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면 정치 후쟁에 만드는 그대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를 후지게 만들었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너냐 그대냐 이런 거예요. 뭐 그게 예의가 얼마만큼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뭐 나이 2~3살 차이에서 얼마만큼 존대를 하는 것들이 예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나이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한테 어린 뭐라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과연 품격 있는 장관으로서의 태도를 보였냐. 특히 야당 인사들에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어떤 좀 논란에 있어서 좀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불편하다라든지 좀 아쉽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죠? 후지다, 추잡하다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도 참지 않았죠. 저는 두 분 다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좋지 않는 국무위원으로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들은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가지고 비생산적인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것들 불필요하다.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항상 매번 민주당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아무 이슈 없는데 먼저 이렇게 메시지 내면서 공격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잖아요. 질의에서도 항상 민주당에서 말문이 막히고 나면 태도 지적하고 막말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갔고 한동훈 장관이 이런 진흙탕에서 싸우는 것을 꺼려하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입장도 밝혔고 예. 수사에 대해서 외풍이 불었을 때 외풍은 내가 막는다라고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어요. 수사 정당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막말 들어오면 당연히 그거 디펜스하는 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이고 예. 먼저 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김혜지 의원이나 이런 수준 높은 질의응답 우리 봤잖아요. 굉장히 예. 감동 느꼈었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 칼을 휘두를 때 그 맞춤형으로 싸우지 않으면은 누군가 다쳐요. 국민들도 다치게 돼 있고 잘못된 정보가 전파가 될 때 그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오해가 생기죠.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선 적도 없는데 두 사람을 다 같은 선상에서 비난하는 것은 좀 타당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나선 적이 없다.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긴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 역대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렇게 포토라인, 기자들과 많은 얘기를 야당을 향해서 어떤 말하자면 비난과 어떤 비판적인 말을 쏟아낸 장관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일단 뭐 서로 간에 공방이 있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생산적이라고 했지만 분명은 그렇습니다. 왜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야당을 향해서 그 칼끝이 너무나 매서운데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에 대한 수사는 왜 하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 결국에는 공정과 상식 부분에 있어서 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데 왜 민주당에만 품격과 공정과 상식을 요구하느냐? 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그러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태도로서 맞서겠다. 그게 송영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선전포고다. 라는 저는 그런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영주 대변인 이런 공방 말고 정치적인 걸 하나 여쭤볼 텐데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 탄핵 카드 검토했다가 다시 접은 게 굳이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 막 띄워줄 필요 없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공방을 하면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한동훈 장관 계속 또 언론의 중심에 서는 건 아닌지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그냥 좀 어떤 당직자가 아니라 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나 나머지 의원들이 손해 볼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 한동훈 장관은요 본인의 어떤 이 발언에 들어오는 순간 본인의 이미지가 깎여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임이라든지 깎인다고 보시는군요. 예결이나 이런 데서는 본인이 업무적으로 맞서서 끌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말의 성찬이에요. 그래서 같이 엮여서 가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이 여기서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데 계속 나서줘서 본인 스스로 깎고 있다.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평론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송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본인이 탈당을 했고요. 일단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만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송 전 대표가 비례정당 창당 계획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전체가 이제 도륙이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됐건 새로운 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이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당도 반윤 연대로 끌어들여서 이 정말 무도한 윤석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게 이 국가를 위한 길이다.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원내대표님께서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에서 원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최병무 의원님, 조 전 장관까지 그렇다 치더라도 최근에 물론 뭐 송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다녀가긴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연대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 우리가 송 전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리 감안해서 듣더라도 여러 군부를 떼는데 이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냥 이런저런 말을 본인이 워낙 지금 뭐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던져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에 여러 갈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갈래 중에서는 저희 같은 예를 들어서 중립지대에서 보면 이거는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라는 게 충분히 구분이 돼요. 근데 송 전 대표는 지금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 아무리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송영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반윤 정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정당을 만들다면 그건 반윤 정당은 아니고요. 야당입니다, 야당. 예. 야당과 반윤 정당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뭐 비례정당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고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그 여러 가지 난국 뭐 이걸 타개할 방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 예.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을 저는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예. 저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대개 보면 아마 조국 전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하고 같이 하기 싫을 거고 송영길 전 대표는 또 조국 전 장관하고 아마 같이 하는 것이 좀 그 꺼림칙할 거예요. 예, 추미애 전 장관은 어떻게 추미애 되죠? 전 장관도 비슷할 거고 추미애 예. 전 장관은 제1의 목표가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저 사람들하고 좀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다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조국 전 장관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냥 상상력에서 나온 발상이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요.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무부여를 거의 안 하시네요. 일단 뭐 본인은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비례정당 얘기까지 오늘 하니까 여러 가지 던지는 수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과의 이제 공방으로 오랜만에 뉴스의 중심에 섰는데 글쎄요. 당내에서도 여러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